그래서 외국에는 동부 문화가 발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일명 경제에서 얘기하는 결혼벌금이라는 제도가 됩니다. 결혼하면 벌금 내는 거. 이 세제에 있죠. 세금 부과에 대한 역설적인 폐해에 대한 하나의 예다, 사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수염세도 마찬가지고 상문세 이렇게 세금에 여러 가지 역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산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따로따로 200씩 내게끔 그렇게 한다 이거죠. 따로따로 개인 단위 과세 제도다. 그죠? 여기 보면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공동사업자에 따른 이제 허위의 손익 비율에 따라 배분했을 때 이거를 예외적으로 뭔가 합산과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시고요. 그냥 원칙은 뭡니까? 결혼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알겠죠? 그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득세 특징, 이게 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득세의 근간입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 원천징수 제도는요, 소득세의 가장 근간인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 그죠? 한마디만 딱 하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뭡니까 하면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세를 그죠, 과세할 때, 징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이해관계는 3대 이해관계가 누굴까요? 지금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고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보면 3명이잖아요. 그죠? 여기 소득자가 있고 소득지급자가 있겠다. 그죠? 그럼 세무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관계자가 1명, 2명, 3명이잖아요. 그죠? 돈을 지급해요. 그럼 얘는요, 돈을 번 거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납세 의무를 천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무가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에. 그에 따라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되죠. 그럼 이 납세 의무가 있다면 소득세 텍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죠. 이런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1명, 2명, 3명 중에서 이 원천징수제도는 누가 가장 좋은 거냐, 이거야. 세무서가 가장 좋은 제도죠, 그죠? 누가 최고 피곤할까요? 소득 지급자가 가장 피곤한 제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좀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지급자는 회사고, 그죠? 옛날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 돈 번자가 세금을 내게 하면 직접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최고 피곤할까요? 얘가 최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피곤한 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소득회사는 돈만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아, 귀찮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세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로소득자가 1,800만 명 됩니다. 1원까지 해서. 사업소득자가 한 6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뭐 1원 빼고 한 5, 600 정도 되거든요. 5, 600만 명 되거든요. 그 사람이 달려가서 세무서에 달려가서 이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무서를 100군데 늘려도 안 됩니다. 100배 늘려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도에 있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받아서 텍스 낼 바에는 텍스만큼을 뭔가 띄워주자. 띄워주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텍스를 이렇게 주면 원천징수에서 이렇게 주면 그래서 원천징수는 그렇게 주면 갑자기 누가 갑자기 불편해집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주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면 반전이 일어나죠. 얘가 옛날에 최고 피곤했던 1, 2 이렇게 했는데 얘가 편했는데 지금 갑자기 뭡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세금을 떼가지고 이 세무서에 뭡니까? 얘가 나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홍길동한테 뗐어요라고 그죠? 신고도 하고 뭡니까? 납부도 하고 수금사함도 하고 신고도 하고 밝히고 보고도 하고 뭡니까? 수금사함도 하고 그죠? 이거 굉장히 뭡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뭡니까? 세무서에서는 그런 어떤 징세 방법이죠, 그죠? 징세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천징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천징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누가? 세무서가. 앉아있으면 뭡니까? 날짜 되면 신고해줘요. 날짜 되면요, 돈도 입금해줘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이 뭘까요? 저놈한테 돈 줬어요라는 있죠. 밝히게 되니까 추가적인 과세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산피라고 하는 거죠. 원천징수제도는요, 징세비용의 전가모형입니다. 징세비용. 누가? 세무서가 징세해야 될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한 겁니까? 바로 회사로부터 떠밀어가지고. 그럼 회사는요, 그럼 징세를 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인력이 바로 뭡니까? 회계사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여기에서 출발이 됐던 거예요. 원천징수에 산물에 따라 우리 격리 직군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다. 근데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예납하고 완납.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겠죠? 간단히 터치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을 거니까 조금 너무 깊겠네요. 조금씩 건드리고 뒤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교시는 총칙에 관한 소득세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쉬었다가요, 나머지 부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